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 성과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제가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제가 더 시너지의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책으로 변화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유될 책은 마인드셋입니다. 누가 쓴 책이냐면요, 존 나이스빗, 엘빈 터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존 나이스빗이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이 저자는 메가트렌드라는 그런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이 한 1,400만 부 정도 팔렸다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작가인 거죠. 그리고 미래학의 어떻게 보면 거목, 이제 이런 분이 쓴 책인데, 마인드셋은 실은 뭐 CEO, 리더,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선수, 아니면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모든, 아니면 뭔가 창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니면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마인드 뭔가를면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하잖아요. 경영하고 있으면 경영 마인드, 그 다음에 내가 스포츠를 하고 있으면 스포츠 어떤 마인드셋, 제대로 어떤 그런 마인드를 중무장하는 거, 멘탈을 관리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공유될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마인드셋은 빗방울을 받아들이는 대지이며, 빗방울은 이제 정보, 예를 들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지이며,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 따라서 서로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것이 바로 핵심 열쇠다 알면. 그러니까 빗방울이 실은 정보인데, 그 빗방울이 어떤 마인드, 어떤 색깔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식물들이 열면 다른 식물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라면, 그 정보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나는 어떤 마인드셋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망치를 손에 쥔 어린 소년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계속 뭔가 못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옆에 어떤 도구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면 마인드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마인드의 중요성에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사례가 하나 나오거든요. 높이뛰기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열면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그냥 정면 바라보고 다리를 벌리고 뛰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미국의 육상 선수 딕 포지버리라는 그 선수는 이것을 거꾸로 열면 머리부터 위로 해가지고 배면뛰기를 처음에 만들어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막 했는데, 뭔가 그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열면, 그것에 대해서 높이뛰기에 대해서 열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걸 뭔가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했기 때문에 열면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심지어 높이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사고뿐이었다. 그저 몸이 가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러니까 높이뛰기에 물론 생각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한 거, PMA, 파지티브 멘털 애티튜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마인드셋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면 혁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높이뛰기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런 물결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면, 여기 책 속에 있는 사례인데, 버나드 쇼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한다. 나는 환경을 믿지 않는다.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은 스스로 일어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다니고, 찾을 수 없다면 그 환경을 만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열면 지배를 받지 마라. 아니면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알면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라 알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성과를 얻으려면 기회를 내면 창출하라 알면 활용하라. 응? 얼마든지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알면 응? 그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알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마인드셋을 하게 되면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움직이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 성과를 내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또 마인드셋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덜어낼 수 없다면 더 하지 말라. 이제 이분의 그 서재에 책이 열면 엄청나게 열면 많은 적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있잖아요. 4,000권을 유지한대요. 만약에 4,000권이 있다가 새로운 책이 유입이 되잖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책들을 만약 10권이 늘었다 그러면 10권을 열면 또 필요 없는 책을 또 정리하고 하고 항상 그 책 4,000권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분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덜어낼 수 없다면 더 하지 말라. 너무 열면 과한 것이 좋은 건 아니다. 핵심을 열면 핵심을 가지고 그것을 열면 계속 움직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집을 막 계속 해가지고 막 쌓아놓고 이제 이게 능사는 아니다. 새로운 게 만약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기존에 열면 안 보고 먼지 쌓인 것은 덜어내라. 빼라. 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어떤 그런 혁신 마인드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 속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19살 때부터 뉴욕타임즈를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후 나는 어디에 살든 세계 어디에 가든 심지어 그것을 사기 위해 며칠 걸려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갈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뉴욕타임즈를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에 관한 나는 마샬 맥루한의 말에 동의한다. 좋아하는 신문을 읽는 것은 따뜻하고 기분 좋은 목욕을 즐기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분이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실천했는지 알면 어떻게 보면 단순함이 미학인 거잖아요. 나는 매일 뉴욕타임즈를 읽을 거야. 근데 뭐 어디 출장을 갔어. 아니면 뭐 어디를 갔어. 이 뉴욕타임즈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하루나 뭐 이틀 안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어디에 살든 세계 어디에 가든 심지어 그 사기에 며칠이 걸려 엄청나게 먼 거리 갈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뉴욕타임즈를 읽었다는 거예요. 뭔가 지속적인 열면 지속성, 뭔가 프랙티스 연습 끊임없이 열면 담금질하는 그런 모습.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열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미학자가 되지 않았나.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루틴하게 열면 계속 실천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열면 또 그것을 작은 것에서 열면 또 뭔가를 또 인사이트를 얻고 이 일이 실천한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결국에는 마인드셋이잖아요. 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야, 너 네가 스스로 정하는 원칙이 있으면 그거 있잖아. 그냥 흘리지 말고 누가 읽면 보든 안 보든 읽면 실천해. 응? 끊임없이 실천해. 읽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응?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이렇게 그 보이는 거, 시각적인 것의 어떤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10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낫다. 어떤 광고를 받는가 봐요. 이제 이것을 읽면 너무 읽면 이분도 실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막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딱 보면 읽면 우리가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보는 것이 읽면 또 정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낫다. 제대로 뭔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시각적인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 미술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그 아까 시각적인 거 이야기했잖아요. 한 장의 그림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 책 속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현대 미술은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최신 상품이다. 그러면서 어떤 엠마 크라이튼 밀러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말을 기고했는가 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229페이지 있는 건데 현대 미술은 단순한 상품도 개인이 즐기는 문화적 취미도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한때 지성과 성공, 멋의 상징은 요트와 스포츠카 경주마였다. 이제는 미술품 컬렉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그림이나 무라카미 타카시의 조각상이, 그리고 뭐 또 많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고울할지 아니면 뭐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화가들의 작품이 당신의 지위를 말해준다. 갤러리야말로 상류층의 진원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에 이제 미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생각이 나요. 너무 좋은 내용이고 흐름 자체가 아니면 뭔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이치뱅크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술품 쪽에 큰 손이 도이치뱅크래요. 근데 여기 도이치뱅크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5만 점 이상의 예술작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도이치뱅크 은행에서 일면 그런 사례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일면 뭔가 영감을 주고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하고 이제 일면 음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찰스 다인의 어떤 그런 편지의 글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건 찰스 다인이 한 이야기인데, 30살 정도까지 시는 내게 큰 기쁨을 주었어. 그런데 지금은 벌써 몇 년 동안 시를 단 한 줄도 읽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 내 머리는 무수하게 모아놓은 사실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뽑아내기 위한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아. 내가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은 시도 좀 읽고 음악도 듣는다는 규칙을 정해놓을 텐데, 이런 취미를 잃는 것은 행복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안에 감정적인 부분이 약해지면서 지성도 해를 입는 것 같아. 도덕성은 더 말할 것이 없다네. 이게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요, 미래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결국에는 기쁨이 없다면 삶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예를 들면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음악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 음악을 가까이 하라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마인드를 열면 그 초긍정 마인드로 만들어줄 거다. 다윈의 이야기예요. 원래는 다윈의 이야기인데, 그 찰스 다윈의 편지를 이용해서 이 존 나이스빗이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거지. 시사점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라고 하면, 그냥 마인드셋을 가지기 힘드니까 이런 힘을 빌려라. 시의 힘을 빌리고 음악의 힘을 빌려라.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긍정 그런 자세로 유지하라. 그게 결국에는 마인드셋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인드셋! 여러분이 좀이라도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